자, 1과의 첫 번째 문법사항은 뭐냐면, 그치?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WH 명사절이고요. 이 WH가 뭐냐면 의문사, 그치? What, who, where 같은 의문사를 얘기하는 거고, 의문사, 명사절이죠? 뭐라고 해요? 우린 이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간접 의문문이고 보통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명사절이다 라고 이미 배워놓으셨죠. 그죠? 그게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문법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절은 문장에서 주어, 동사,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왜? 명사절이니까요. 그죠? 명사절이라서 명사 품사를 가진 문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의문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 WH라는 건 의문사의 종류에 따라 당연히 의미가 달라지죠. what이 들어가면 무엇이라는 의미가 될 거고 where이 들어가면 어디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뒤에 설명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주어에 괄호가 쳐져 있죠. 우리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사 자체가 주어일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의문사 자체가 주어일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하고 쓰기도 합니다. 왜?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같이 할 테니까. 그렇죠? 접속사인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같이 하는 경우 의문사 뒤에 바로 동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이 의문사가 절 내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뒤에 동사가 바로 올 수도 있고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다. 즉, 동사가 바로 온다라는 건 여러분 볼 수 있게 여기다가 조그맣게 필기를 해보세요. 의문사가 그치?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의문사 뒤에 바로 동사가 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의문사가 하는 역할이 그냥 부사야, 수식어야.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붙고요. 의문사의 역할이 문장 내에서 그 의문사절 문장 내에서 목적어야. 그러면 주어, 동사만 있고 목적어는 없는 문장입니다. 왜? 의문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의문사가 보어 역할을 하거나 하면 주어 동사만 있는 거고, 그치? 의문사가 의문사면서 주어 역할을 해. 그러면 뒤에 주어 없이 바로 동사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의문사 절 안에서 의문사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문장의 구조는 뒤에 다르게 붙는다라는 거 기억하기. 다음 세 번째. 의문사로 시작하는 명사절이 문장 내에 쓰여서 묻고자 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쵸? 간접 의문문, 의문사로 시작하는 명사절. 자, 간접 의문문일 때는 또 왜 중요하냐? 의문문의 어순, 즉 일반 의문문의 어순은요, 의문사를 쓰고 동사 주어죠. 근데 보통 여기는 동사가 일반 동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동사, 조동사, 그쵸? 그리고 do, does, did 동사가 보통 앞에 나오죠. 그쵸? 요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요렇게 들어가는 게 어떤 어순입니까? 일반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반면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는 뭔가를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명사절입니다. 어떻게? 그냥 의문사, 주어, 동사. 마치 의문사를 접속사처럼 쓰고 그냥 주어, 동사. 만약에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면 뒤엔 바로 동사가 붙습니다. 즉, 평서문의 어순과 똑같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접 의문문일 때는 주어 앞에 비동사나 조동사 그리고 do, does, did 동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거 일반 의문문과 비교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얼마나 뭐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how 뒤에 형용사 부사를 따라와서 쓸 수 있고요. 뒤에 나오는데요. what과 which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의문사에다가 의문 형용사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의문사 뒤에 명사까지 붙여서 이 명사를 수식하고 이 명사 수식하는 덩어리까지를 의문사처럼 보는 개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얘는 의문 형용사니까. 그러면 의문사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니까 뒤에 있는 명사까지 같이 수식을 해주고 요 덩어리 전체를 의문사로 보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와요. 자, 그리고 참고 보시면 문맥에 따라 what, which, when, how, who, why, where 다 WH로 시작하죠. 그래서 의문사의 의미였고, 그렇죠?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문법 문제로 뭐가 나오겠어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다음 중 역할이 다른 것은 일 때 간접 의문, 즉 명사절이 나올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관계 대명사절이든지 그 중에 하나가 부사절, 관계 부사절이든지 나올 거예요. 그거 구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쵸? 자, 왜냐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가 시작하는 절은 일종의 형용사절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WH 명사절은 뭐예요? 명사절이에요. 그러면 얘는 역할이 틀, 문장 틀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일 거고요. 그쵸? 얘네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수식어 역할이에요. 즉,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문장이 가지고 있어야 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얘네는 빠져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쵸? 그래서 뭔가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수식하는 역할이고 빠져도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네? 그러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절이고. 그치? 이거 빼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없는 문장이야. 그럼 얘는 명사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법 구조로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문법 출제 포인트가 그거구나. 첫 번째,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그 덩어리가 핵심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들이 있다. 그런 애들 뒤에는 문장 어순이 어떻게 된다? 바로 동사가 나온다.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 간접 의문문 어쨌든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간접 의문문과 직접 의문문의 차이가 뭐냐? 직접 의문문은 주어 앞으로 조동사, 비동사, 그 다음에 do, does, did 동사, 일반 동사 대신 쓰는 동사 있죠? 그게 나갈 거다. 반면 간접 의문문은 평서문과 어순이 똑같다. 그냥 간접 의문문의 경우 의문사 자체를 접속사로 보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 쓰고 뒤에 주어, 동사, 평서문, 어순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리고 how 같은 경우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까지 끌고 와서 의문문 만들어줄 수 있고 명사절 만들어줄 수 있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관계부사 그리고 명사절, 의문사절의 관계를 분리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자, 예문 먼저 볼게요. Only you know where you started and how much effort you put in. 오직 너만이 안다. 뭘 알아요? 어디에서 시작을 했고 and 연결 얼마나 많은 노력을 너가 기울였는지 알고 있다 되는 거죠. 둘 다 의문사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주어 동사의 어순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how는 어때요? how는 지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 알고 있다. 그렇지? 많은 노력이라고 해서 형용사 붙은 명사까지. 그렇죠? 형용사 붙은 명사까지 같이 끌고 오는 거. 여기까지를 그냥 의문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 완료형 동사가 들어있죠. You put it. 그렇죠? 형용사 꾸며주는 명사까지 how가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왜? how 뒤로 형용사 부사를 끌고 와서 명사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접속사 how는. 다음 거. She wants to find out when her proposal will be accepted by the government. 그녀는 알고 싶다. 근데 뭐 하는 걸 알고 싶다? 언제 그녀의 제안이 수용되어질 것인지를 누구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되겠죠. 자, 그 구성요소 구분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녀의 제안이 수동태동사 미래시제 수용되어질 것인지를 나오고 있죠. 세 번째, can you explain? 설명할 수 있겠니? 그쵸? can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이에요. 얘가 can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이고 y는 뭐예요? explain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간접 의문문 명사절입니다. 그쵸? Why the event was cancelled at the last minute. 그 행사가 취소되었는지를, 왜 취소되었는지를 막판에, 그치? 마지막에 왜 취소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니? 라고 쓰이는 거죠. 여기 또한 주어, 동사, 어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큰 네모 두 개 있죠? 첫 번째 두 개는 다 뭘로 쓰였습니까? 동사,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목적어 두 번째죠. 그쵸? and로 연결해서. 자, 두 번째에서는 이 웬절이 지금 뭘로 쓰였습니까? 투부정사 안에 들어있는 이 find out,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explain 동사의 목적어절,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주로 명사절 같은 경우는 주어로, 보어로 쓰일 수 있지만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죠? 하지만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나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보통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교과서 본문 예문처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옆에 답이 있지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ould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겠니? 가 되고요. tell은 사형식 동사죠. me는 간접 목적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역할이 뭐겠습니까?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둘 다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의미상 입구가 있다예요. 그러면 입구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겠니? 가 되니까 where이 들어가야겠죠. 그쵸? 두 번째, I wonder. 자, wonder는 궁금해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made the girl so happy. 만들어요 그 소녀를 매우 행복하게. 오형식으로 쓰였네요. 그쵸? 사역동사 아니고 형용사 보어치 하는 일반 오형식. 자, 그러면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무엇이 그 소녀를 행복하게 했는지가 궁금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 3번. It is about. 자, 여기는 질문부터 읽어야겠네요. What is his report about? 그의 보고서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니? 가 되고, 얘는 아예 의문사로 시작하는 일반 의문문이죠. 그래서 여기 뭐 있어요? His report, 주어 앞에 비동사가 위치해 있다는 거. 그죠? 일반 의문문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그것은 뭐에 관한 것인지가 될 건데, It is about the city manages its resources over last 10 years. 그 도시가 관리했어요. 그것의 자원들을 지난 10년 동안. 그러면 그 자원들을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가 되겠죠. 그죠? 자, 스텝 2 보겠습니다. 배열하라. 창비는 갔습니다. 어디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릅니다. 하고 이제 간접 의문문 어순 세우라는 거죠. 어떻게 세워? 일단 의문사 where이 보이네요. 그럼 where? 쓰고 그 다음에 역사책이 the history books 저는 줄여쓸게요. history books 있었는지가 되겠죠. where the history books were 주어 동사 어순을 지킵니다. were이 the history books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 그건 직접 의문문일 때. 그 다음 he looked for the manager. 그는 관리자를 찾았습니다. But she was not. 그녀는 있지 않았습니다. At her stations. 그녀의 자리에. He wondered. 그는 궁금했습니다. 그치? 왜 그녀가 자리에 없었는지 궁금했겠죠? 그럼 의문사 why. 그리고 주어 누구예요? she. 그 다음에 없었는지 was not. 그치? 거기에 there. 그 스테이션에 왜 없었는지가 궁금했어요. Why she was not there. 좀 쓸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but she found 그러나 발견했습니다. 대절을 she was arranging history books 그녀가 역사책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there he found the books 거기에 그가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그가 필요로 했던 공부하기 위해서 되겠죠. 밑에 건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자, 여기서 볼 거 뭐냐? where 주어 동사 어순. 그치? 그리고 why 주어 동사 어순 지켜서 배열한다는 거. 그러면 의문사 쓰고 배열하라 올바른 배열은 찾는 문제 나오면 그치? 의문사 있고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쓰는 거. 보통 근데 의문사면서 주어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찾아봤을 때 주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문사가 주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동사 바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도 뒤에 당연히 있겠죠. 뒤에 보시면 되고 여러분 자신의 문장은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건 필요가 없어요. 자, 다음 14쪽 볼게요. 옆에 자,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명사절 아까 했던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해질 뿐입니다. 자, 포인트 1,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 1은 뭐냐? 구문의 형태입니다. 뭡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주어의 어순은요. 이건 뭐예요? 직접 의문문이에요. 얘는 의문문이에요. 근데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어 묻고자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이건 뭐예요? 간접 의문문인 거죠.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의문사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가 들어갑니다. 무조건입니다. 주어 앞으로 동사가 어떤 동사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얘는 동사 주어 어순인 거. 요거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슨 어순? 평서문의 어순이에요. 그냥 의문사 자체를 그러니까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사가 아니라 접속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의문사가 그 절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면, 그치? 아까 얘기했던 거 주어 역할을 하면 그때는 의문사 동사예요. 왜? 나는 의문사면서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할 거니까. 그죠? 그리고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뭐다? 주어,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문사가 붙냐에 따라 당연히 의미가 달라지죠. 뭐, 무엇, 언제, 왜 될 테니까. I'd like to know. 나는 알고 싶다. 무엇을?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의문사, 주어, 동사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 what절이 투부정사 뒤에 들어있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쪼개볼까요? 안에를 비교해볼까요? 안에 it이 주어죠. 그리고 is가 동사예요. 이형식 동사죠. 그러면 의문사 what의 역할은 뭐겠어요? 보어입니다. 여기서는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사가. 다음, tell me, 말을 해줘 라고 해서 4형식 문장의 명령형입니다. 명령문이에요. 나에게 뭘 말해줘? 화분 겁나 크게 하는 사람 누구냐? 김건호. 쉽게 다 들려? 나 들으라고 하는 건가? 자, when you will come back. 너가 언제 돌아올 것인지를 라고 하죠. 그쵸? 여기서는 you, 주어, 그 다음에 will come, 동사고요. 1형식 자동사예요. come back까지. 그쵸? 여기까지 봐서 1형식 자동사예요. 그래서 의문사는 핵심 구성 요소 역할이 아니고요. 얘는 일종의 파란색으로 쓸 거예요. 파란색이라고 생각하고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when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붙을 거예요. when은 뭐 보어, 목적어 이런 역할 안 하고 수식어 역할입니다. 수식어는 M으로 표시해요. modifier. 그 다음 who will take responsibilities. 자, 이번에는 의문사절이 뭐예요? 간접 의문문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It's not clear. 동사 보어가 되는데, 그치? 그러면 주어 역할로 쓰인 이 명사절 안을 분석을 해보면 will take 차지하다, 그치? 뭐를? responsibility, 책임을 지다 이런 표현인 건데 의문사이면서 그러면 이 의문사절 안에서 주어는 누구예요? 후죠. 요렇게 생겼다. 왜? 후가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첫 번째의 what절은 노후 동사의 목적어. 두 번째의 when절은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뒤 직접 목적어. 세 번째의 who절은 문장 전체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안을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주어 동사 what은 보어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when, 언제 라는 뜻이니까 이건 수식어 역할이에요. 부사 수식어 역할이고 그 다음 여기서의 who는 바로 동사가 붙죠?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오케이? 이해 안 되면 좀 이따 문제 풀 때 질문 주세요. 자, 의문 부사 how, 의문 형용사 what, which예요. 그러면 의문 부사, 의문 형용사니까 의문사이면서 부사, 의문사이면서 형용사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how는 좀 특별하죠. 아까 WH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WH들의 특징 얘기할 때 하는 것처럼. 그래서 how는 따로 빼서 얘기했죠. 여기서도. 얼마나 뭐뭐할 땐 how 형용사 부사로 표시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어떻게가 아닌 얼마나 뭐뭐한지의 의미일 때 누가? how가. 그럴 땐 how 뒤에 형용사 부사 붙이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간접 의문문 즉 명사절 만들어준다. Do you know? 너는 알고 있니? How tall the Eiffel Tower is. 아이플 타워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ow 뒤에 형용사인 tall 끌고 와서 그렇죠? 원래는 the Eiffel Tower is tall. 보어로 쓰였어야 할 tall 형용사를 끌고 와서 지금 의문 부사 how가 명사절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지금 네모괄호 역할 뭐예요? 노후 동사의 목적어죠. 다음 We were amazed. 우리는 놀랐다. 감정을 나타낼 때는 pp로
쓰는 거 기억하시죠? 어디에 놀랐다? How beautifully she sang. 얼마나 아름답게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지에 놀랐다 인 거죠.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로 지금 how절이 쓰인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어절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불러요? 아름답게 부르죠. beautifully의 역할은 원래는 부르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수식어입니다. 부사 수식어. 그죠? 그래서 how가 앞으로 끌고 와서 의문부사인 how가 앞으로 끌고 와서 의문사절, 명사절을 만들고 있는 거죠. 뭐 의문사절이라고 해도 되고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렇죠? 뭐 의문사 명사절이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게 전부 다 명사절이다를 기억하는 거예요. 명사절이다. 오케이? 명사절이다. 자, 이제 의문 형용사 얘기를 해야겠죠.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what과 which가요. 의문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뒤에 명사를 끌고 와요. 명사를. 이렇게 what과 which 뒤에 명사 끌고 온다고요. 그죠? 자, what과 which 뒤에 명사 끌고 오고 주어 동사. 근데 또는 뒤에 what과 which 뒤에 명사 끌고 오고 동사래. 즉 뭐예요? what과 which 뒤에 붙은 명사까지. 여기까지가 그 명사절 안에서 또 주어 역할이라는 거죠. 그쵸? 예문으로 볼게요. 어떤 뭐 이런 뜻을 가질 거예요. 볼게요. She asked me. 그녀는 물어봤다 나에게. 여기 또 사형식으로 쓰였네요. 그렇죠? 직접 목적어를 what 의문 형용사절로 what movies she should watch. 어떤 영화를 우리가 봐야 하는지를 물어봤다 라고 해요. 문장의 주어는 we죠. 그렇죠? 그리고 should watch 동사. 그리고 what movie 의문 형용사라서 뒤에 붙은 명사를 수식해서 끌고 온다고. 어떤 영화를 우리가 봐야 하는지 요렇게. 여기까지를 의문사라고 보면 돼. 그러면 요 괄호, 네모 괄호 안에서 지금 이 what movies의 역할은 직접 목적어로 쓰인 이 네모절, 네모절 안에서 we가 주어, should watch가 동사, what movies 같은 경우가 목적어죠. 그쵸? 다음, can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겠니? 얘 또한 사형식이네요. 그죠? 직접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Which team won the match? 어떤 팀이 이겼는지를 그 경기를 되겠죠. 그죠? won이 동사고요. 이기다, 경기를 이기다 얘는 목적어예요. 아, 그럼 뭐예요? 이 which team, 어떤 팀이라고 해서 수식받고 있는 이 명사까지를 싹 끌어오는 게 의문사 취급을 받고 그치? 역할이 뭐야? 바로 동사 붙었으니까 얘는 의문사 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다음 포인트 볼게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직접 화법의 간접 화법으로의 전환입니다. 즉,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단 앞에 비동사, 조동사가 나와 있으면 끌고 오시면 됩니다. 원래 동사 자리로 끌고 와요. 자, 그녀는 궁금해했어요. 어떤 것이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너의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지를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럼 당연히 직접 의문문이니까 주어인 your favorite movie 앞에 is 비동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끌고 들어와. 다시 원래 동사가 있던 자리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she wondered what your favorite movie was. 이렇게. 여기는 시제일치 해줬네요. 앞에 wondered니까 시제일치로 was 해준 겁니다. 다음, do you think what should I do? 가 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원래 자, 그러면 얘를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게요 라고 하면 지금 의문사, 얘가 동사고 얘가 일반 동사죠. 그쵸?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끌고 들어와야죠. 얘를 다시 여기로 끌고 들어와. 그러면 do you think what I should do? 일 것 같지만 얘는요. think 동사. 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얘 때문에 의문사가 맨 앞으로 나갑니다. 네, 문장 내에 쓰인 동사가 뭐인지에 따라서 보시면 주절의 동사가 think, believe, guess, suppose 생각하다, 믿다, 추측하다, 이것도 추측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생각동사라고 하는데 이 생각동사가 주절에 쓰이면요.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때요? 주절에 think가 쓰였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에 있던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를 맨 앞으로 끌고 와서 What do you think? 하고 나머지는 아까 바꾼 것은 그대로 I should do.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라고씁니다. 그죠? what을 그대로 제자리에 남겨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간접 의문문, 명사절, 의문사 명사절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넘어가셔서 두 번째 개념 보겠습니다. 26쪽. 26쪽. 페이지에서 이거 그냥 빼는 게 낫겠다. 자, 볼게요. 이번엔 동격의 of ing가 붙어요. 우리 of 전치사가 뭐뭐의란 뜻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와, 그치? of 앞에 있는 이 명사와 뒤에 나온 명사 또는 동명사와 같다는 겁니다. 동격이라는 거죠. 즉, 대명사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다시 말하고자 할 때 뒤에 다른 명사구를 추가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때 앞에 나온 명사와 뒤에 명사구는 동격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동격 표시는 보통 어떻게 하냐? 콤마 또는 여러분 대절 동격 쓰는 거 알아요? 명사 쓰고 대절 동격으로 쓰는 거 개념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대절 등으로 쓰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전치사 of의 ing 요거를 볼 거예요. 그렇죠? 요게 핵심이 되겠죠? 우리 핵심 구문에는 요게 있어요. 근데 동격 얘기를 해주면서 선생님이 문법 개념을 또 설명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동격은 전치사 of 뒤에 명사 말고 또 있다. 그러면 명사 사이에 콤마 찍고 쓰던지 아니면 명사 뒤에 대절로 명사절 쓰던지 이렇게가 동격이다 라고 설명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종류가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명사 쓸 때 전치사 of 쓰고 그다음에 동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일반 명사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명사 붙어도 동격이더라. 자, 보통 동격의 of나 대절의 앞에는 어떤 명사가 붙냐면 idea, fact, feeling, dream, doubt, hope. 개념, 사실, 감정, 꿈, 의심, 희망 이런 등의 명사가 올 거고요. 그렇죠? 해석은 뭐뭐 한다는 명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뭐뭐 하는 꿈, 뭐뭐 한다는 개념, 뭐뭐 한다는 사실 이게 되겠죠. 예문 볼까요? I thought about giving up my dream of becoming an artist. 나는 생각했었다. 뭘 생각해요? Giving up, 포기하는 것을 생각한 거죠. 뭘 포기해? My dream, 내 꿈을요. 근데 내 꿈이 어떤 꿈이야? Of becoming an artist.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할까 생각했다. The consequences, 결과. 근데 어떤 결과? Of being ridiculed or being wrong were always on my mind. 뭐에 대한 결과다? ridicule, 여기서는 조롱을 당하다. 그죠? BPP로 썼습니다. BPP로 썼는데 동명사고 만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전치사니까. 수동태의 동명사입니다. 수동태 동명사. 조롱을 당하거나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비동사의 형용사 동명사, 그치? 틀렸을 때의 그 결과가, 동격이죠 여기도. 그 결과가 항상 있었대. 어디에 있었대? 내 마음속에 있었다. 즉 마음에 걸렸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거 해석해 보겠습니다. 뭐 옆에 뜻은 있지만 Challenge is about facing your fear or taking risks. It can cause anxieties. 도전, 뭐에 대한 도전이에요? 직면하는 것. 여러분의 두려움을 직면하는 도전이야. 근데 어떤 두려움을 직면하는 도전이야? 위험을 어디 갔어? 너 왜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에 대한 응? 시험을 치르는 거? 뭔 소리죠 이게? 내가 할게요 그냥. 여기는 그냥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내가 해석해줄게. 도전, 뭐에 대한 도전? 직면하는 것에 대한 도전. 너의 두려움을. 근데 어떤 두려움을? 위험을 자처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두려움. 여러분의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에 대한 저것은 도전이다. 그 도전은 뭐에 관한 것이다. 그치? 도전은 뭐에 관한 것이다? 직면하는 것이다. 너의 두려움을. 근데 어떤 두려움을?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어려워요? 썼어요? 한 번 더 해줄게요. 도전은 뭐에 관한 것이다? 직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치? 너의 두려움을. 근데 뭐 하는 두려움을? 위험을 감수하는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다.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위험을 감수하는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다. 너의 두려움을. 다음. The hope is about finding a cure for cancer. 희망은 뭐에 관한 것이다? 찾는 것. 뭘? 암에 대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다. 아, 미안해. 나 해석하는 건 줄 알았어. 쏘리. 네, 안 읽어봤어. 문제가 합치세요 두 개의 문장을 그쳐 한 문장으로 밑에 보여진 것처럼 그 밑에 예시를 봐야겠네요. Jeremy's idea is about allowing internet access in the classroom. 제레미의 아이디어는 뭐에 관한 것이었다? 허락하게 하는 것이었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인터넷 접속을 교실에서. 그죠? It sounds great. 그것은 듣기 좋았다. 근데 제레미의 어떤 아이디어? 오브로 바꿔서 동격 처리하는 거야. 제레미의 어떤 아이디어? Allowing internet access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인터넷 접속을 허락하게 하는 것, 가능하게 하나는 제이미의 아이디어는 보기 좋게 들렸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나 드디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cause,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쓰실 거예요. 앞에 있는 얘를 주어로 만드실 건데요. 그쵸? 그러면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겠죠. 그럼 뭐야? 이 be about을 싹 빼고 of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The challenge of facing your fear of testing or taking risks can cause anxiety. 얘가 주어가 되고, 그치? 이 빼고. 앞에 있는 이또 어차피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얘를 싹 빼고 of로 바꿔주면 동격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The hope is about finding a cure for cancer. It is motivating. 그것은 동기부여가 된다. 동기부여적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it도 앞문장 전체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얘가 주어가 될 거고 말한 것처럼 finding a cure for cancer 이게 hope, 희망이죠. 그럼 동격이니까 얘를 of로 고쳐주고, 그치? 얘를 주어로 하고 이거 버리고 동사 보어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있나요? 자, 밑에 있는 두 번째는 재배열이죠. 그래서 I am writing to you. 난 너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안하기 위해서. 봤더니 of a donation drive, the possibility organizing. 그러면 가능성. 근데 뭐 하는 가능성? 기부를 촉진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되겠죠. Sorry. 옆에 있지? The possibility 먼저 쓰고. 자, 옆에 답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possibility of 다음에 organizing 조직하는 것. 네, 기부 운동을 donation drive. 관사 donation drive. 저 칸이 없어서 대충 쓰겠습니다. 여러분 쓰세요. The possibility of organizing a donation drive. 그 다음에 해석은 옆에 있으니까 빵 판매 행사를 열겠다는 나의 계획. 그러면 빵 판매 행사를 열겠다는 나의 계획이니까 my plan. 근데 어떤 플랜이야? of 열겠다는 holding. 뭘 열어? A bake sale. bake sale까지. My plan of holding a bake sale. 동격의 구조로 만들어주는 문제들이었네요. 자, 다 되셨으면 여기는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동격의 구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문의 형태가 뭐냐? 명사를 쓰고 of 뒤에 일반 명사나 동명사를 넣는다는 거. 그쵸? 그래서 뭐뭐이라고 하는 또는 뭐뭐인, 뭐뭐의 명사 등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쵸? The city of Paris 같은 경우는 파리라는 도시인
이고요, 그죠? The plan of expanding the park. 공원을 확장하는 계획이고요, 그죠? The thought of moving to a new city.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죠? 새로운 도시로 이사할 또는 이사를 가겠다는 생각, 이런 식으로 동격, 즉 뭐다? 이 뒤에 붙은, of 뒤에 붙은 명사나 동명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거다. 그죠? 설명하는 구조다. 그리고 뭐예요? 동격 관계다. 즉 앞에 A of B는 A와 B가 같은 대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당연히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일반 명사가 이렇게 붙거나 동사가 와야 될 경우는 동명사가 와야죠. 그죠? 자, 그러면 보통 동격을 이끄는 명사는 모든 명사가 다 그런 게 아니고, 그죠? 동격을 이끄는 명사들의 종류가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어떤 게 있냐? idea, fact, dream, hope, opinion, thought, proposal, conclusion, feeling, concept, new, goal, chance, habit. 여러분은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뜻을 다 적어줄 순 없고요. 만약 모른다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뜻 적도록 하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개념, 사실, 꿈, 희망, 의견, 생각, 제안, 결론, 감정, 개념, 소식, 목표, 기회, 습관 등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명사들이 보통은 동격의 어구를 끌고 옵니다. of 명사 또는 명사절이 오는 거죠. 명사구가 오는 거죠. 동명사구. 자, 그럼 얘네 해석 어떻게 하냐? The idea of traveling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한다는 개념, 생각이란 뜻이고. 그치? The fact of living in a big city. 큰 도시에서 산다는 사실. 이렇게 해석이 뭐뭐라는 생각,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뒤에 붙은 이 동명사구가 뭐다?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of 동격 구조 말고도 또 동격 관계가 있는데 컴마 찍고 뒤에 명사구 나열. Thomas Edison, the inventor of the light bulb. 토마스 에디슨, 누구다? 발명가. 그 전구의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여기처럼 그냥 직역해도 돼요. 토마스 에디슨, 전구의 발명가는 세상을 바꿨다. 아니면 아까 of처럼 해서 똑같이 해도 돼요. 전구의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은 바꿨다, 세상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절이 붙을 건데요. 이거 대절은 명사절이라서요. 관계대명사절과 다르게 완전한 절이 붙어요. 완전한 절이 붙을 거예요. 그쵸? There is a high possibility. 높은 가능성이 있어요. 아, 가능성. 아까 possibility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쵸? 아, 그러면 얘도 동격을 이끄는 명사에 포함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죠. 하나씩 추가해가면 좋으니까. 자, 뭐라는 높은 가능성이에요?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거라는 높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So, take an umbrella. 우산을 챙겨가세요. 자, 밑에 설명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중요하니까 써놨겠죠. 문장의 주어와 of 이하의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가 다를 경우 문장의 주어와 of 뒤에, 왜냐면 of 뒤에 동명사 붙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대?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쓸 수 있습니다. 무슨 격으로 쓴대요? 소유격으로 쓴대요. 그죠? 자, 그럼 밑에 거 볼게요. I noticed the fact. fact는 동격을 보통 끌고 오는 명사. 그쵸? 사실. 나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쵸? 알게 됐다. 어떤 사실? 원래 his가 없으면 loving her.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his가 없었으면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문맥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니까 이 동명사의 행위의 주체는 보통 일반적으로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어가 달라. 즉 이 동명사를 행하는 주체가 다르면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고요. 무슨 격으로? 소유격으로. 그래서 I noticed the fact of his loving her.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나는 알게 되었다 사실을. 근데 어떤 사실을?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고요. 은는이가 붙여서 동명사 앞에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접속사 대절로는 어떻게 바꿔? I noticed the fact that he loves her. 왜냐면 이 동작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I love her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he로 바꿔준다. 그리고요, 그냥 가볍게 기억만 하세요.
보통 구어체에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목적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문법적으로는 소유격을 쓰는 게 맞다라는 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 간혹 목적격으로 쓰는 걸, 왜냐면 여러분 모고 풀 때 동명사 앞에 뭔가 명사가 있는데 잉 이거 뭐지? 라고 했을 때 목적격으로 쓰여있다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걸 참고로 하시래요. 동명상의 의미상의 주어가 무생물 명사일 때는 소유격보다 목적격이 선호된다 라고. 목적격 붙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격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교시에 진행할 개념은 끝났고요. 숙제는 조금 있다가 로지쌤이 정해주실 거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 딱 개념 끝났죠? 오케이. 본문 나오니까 앞에 가셔서 어디부터냐? 14쪽부터 문제를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14쪽부터 문제 쭉 풀어요. 건우! 푸시고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네.